진나라에서 수도가 호경에서 모양을 바꿨죠. 이때부터 우리는 춘추전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봉건제의 힘이 약해지고 권용의 침입으로 인해 수도가 바뀌었죠. 춘추전국 시대 때는 준나라를 인정합니다. 특히 존왕양이 준나라를 지키고 오랑캐는 무찌르자 그랬지만 전국시대는 양육강식 시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전쟁이 마구마구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귀족들이랑 싸웠던 게 이제는 농민들까지 포함해서 대규모 전쟁이랍니다. 그래서 농민의 힘이 강했고 전쟁, 농사 같은 게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신분제도가 아닌 이 능력주의 사회가 나타나가지고 대표적으로 제자백가, 마유가, 법가, 도가, 묵가까지 있었는데 그러다가 전국시대 때 7개 나라 중 한 나라 진이 법가로 이용해서 통일합니다. 춘추전국시대를 통틀어서 진나라 최초로 통일합니다. 그게 바로 진나라. 이거 아셔야 합니다. 진나라는 진시황제가 통일했는데 진시황제의 업적은 36개 군현우 나라 군현제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시황제하고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춘추전국시대 때 화폐, 문자, 토랑연 다 다르잖아요. 이걸 통일시킵니다. 화폐. 그리고 법가 사상을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유가도가 묵가는 무시하는데요. 그러면서 분서갱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불태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법가 사상을 너무 심하게 한 나머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바로 여기 흉노족이 있는데 진나라가 아예 통일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안 나가니까 얘를 쫓아내려고 오지 말라고 만리장성이 세웁니다. 이때 증승강 5강 예를 들어서 이틀까지 일로 가야 하는데 비가 와 날씨가 안 좋아요. 그래서 못 가. 근데 안 가면 왕한테 죽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그럴 바엔 나는 난을 일으키고 죽겠다. 그래서 진승과 오간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은 한나라. 한나라는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있는데 얘네 둘이 싸워서 한나라가 이겨가지고 이때부터 한나라 시대가 옵니다. 유방이 고조예요. 고조 시대 볼게요. 고조는 통일을 했긴 했지만 아직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화친을 맺어야겠다. 그래서 특히 현노족한테 많이 당해가지고 현노족한테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친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원래는 진나라 때는 9년제였잖아요. 그 이유가 왕의 힘을 가시하려고 했는데 아직 힘이 약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년제랑 봉건제를 합친 궁국제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조가 죽고 다음에는 무제 업적 중요한데요. 무제는 이제 궁국제였던 걸 궁현제로 바꾸고 이제는 옛날 진나라 때는 법가 사상이었던 걸 이젠 유교로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충실하게 다 잘하자. 그리고 이거 또 그려볼게요. 오 마이 갓. 아이 모르겠다. 남쪽에는 남월, 이쪽에는 고조선, 이 위에는 흉노, 여기 동쪽에는 대월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흉노를 없애려면 대월지가 동맹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장관한테 시킵니다. 야 장관 부탁해. 대월지 응 빠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길이 생겼는데 이게 바로 비단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조선 멸망하고 남쪽에는
원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영토를 이렇게 다 했는데 문제는 전쟁을 일으키면 돈이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소금, 철, 전매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교수법, 현주법을 실시하는데 문제는 이때까지만 해도 왕의 힘이 강했나 나머지 무디가 준 호족과 외척들의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외척이 이겨가지고 신나라가 세워집니다. 이때 왕망은 호족의 힘에 약하려고 뭐 호족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그리고 토지 같은 건 모조리 없애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호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한나라를 세우자 우린 비교해야 돼요. 그때 있던 한은 전한이었고 지금은 후한입니다. 근데 또 왕 외척과 호족들의 싸움으로 인해 결국 멸망해가지고 특히 황건적의 난을 일으켜서 멸망했구나. 이때 한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면 철제 농기가 발달하고 사회는 토지 수요 특히 호족들이 성장했고 이제 사상이 아까 말했죠. 유교 물론 불교도 있겠는데 왜냐면 비단기에서 넘어왔으니까. 근데 유교의 힘이 강했구나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위진남부 쪽인데요. 그 이유가 한나라가 멸망하고 위, 초, 오 이렇게 삼국지가 생겼는데 이런 거 여러분이 아는 그런 거 그러다가 위나라가 통일해가지고 진이했는데 그 진 말고요 다른 진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오호 여기 흉노 흉노 가을 선비 저 같은 이런 유목민들이 막 쳐들어가요. 그래서 5개예요. 이 5명의 이 부족들이 16개 국을 세우네. 진나는 하복이 뺏기고 내려보내 동진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북쪽에는 여기 5호 16구 남쪽에는 한족이 있는 위진 남부 쪽 시대입니다. 이때 북쪽에 있던 이 북위를 통일했는데 북에는 흉 문제입니다. 흉 문제의 업적은 말 그대로 북위를 통일했고 그리고 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 이유가 나 힘 강하려면 이 하나에 따라서 따르겠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문자 한나라 한나라의 문화 같은 거 다 했습니다. 특히 한나라의 여성과 결혼했구나. 그래서 호환, 융합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땅을 줄 테니 너네는 이 여기 있던 쌀 같은 거 나한테 줘. 그래서 균전제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왕의 힘을 가시하려고 유교를 사용했지만 특히 불교가 많이 사용했대요. 그 이유가 휴문제는 선비족 출신이에요. 근데 불교도 인도에서 와서 외부 쪽에 왔네. 그럼 이걸 이용하겠다. 그래서 특히 윙강, 룽먼 이거 왕 나 엄청 강해. 이런 거 가시하려고. 한편 남쪽에서는 한나라 한족들입니다. 얘네는 이제 유목민들한테 좀 세게 맞아가지고 현타가 왔는지 도가 나의 현실을 도피할래. 그래서 도가 사상 특히 첨단 노장 사상 같은 게 많이 일으켜가지고 특히 중립치현 그리고 기권에서 대충 보면 나는 그냥 현실 도피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품 중정제였는데요. 그냥 뭐 이거 똑똑한 애들은 이제 1등급부터 9등급이 나눠요. 여기까지 좋아.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1등급이었던 이 자녀들이 위에 올라가네? 이런 안 좋은 시스템이 있었구나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한나라 때 헝가리 선제를 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추천했는데 이때는 다행히 인재를 뽑은 줄 알았으나 1등급이었던 자녀들이 모두 다 일로 가네. 왕한테 신앙을 해네. 막 힘이 일어나네. 제도가 아직은 미약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